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6일 새벽 2시 28분입니다. 어제 자정부로 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안이 국회에 상정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없고 표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즉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서는 다시 필리버스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대 사태입니다. 이게 국정 운영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휘하는 이 검찰이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최종 수정안에 대해서 이것은 중대한 독소 조항이다. 그리고 이것은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것이다. 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처음입니다. 검찰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것은 보통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의 중대 사안은 사전에 이미 관련 수사기관이 합의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도 없었고, 그리고 여야 합의도 없이 자유한국당을 따돌리고 지금 법안 상정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학자들은 이것은 헌법적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불법 수사기관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사병 집단을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구나 고위공직자에서는 주로 검사, 판사, 경찰 그리고 현역 군장성을 주 타겟으로 한 수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더구나 현역 군장성을 수사한다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사법체계 그리고 국정 운영의 근간이 되는 이 민간과 군의 엄격한 이 구별, 이것을 다 넘어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 고위공직자, 즉 국가를 이끄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통제, 사찰을 강화를 해가지고 정권에 대한 도전을 허용하지 않겠다. 또 여기에 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할 때, 여기서 정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공수처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지고 그 수사 사건을 우리한테 잊혀봐라고 하면은 두 말 않고 잊혀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독점주의입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독점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게슈타프라든지 KGB라든지 북한의 국가보위부와 같은 역할을 하겠다. 한국 역사 속에서는 과거에 박정희 정부 때 있었던 정보부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정보부. 정권 수호기관을 하면서 굉장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최근에 이 밀실에서 자유한국당을 따돌리고 이 사람들이 뭘 하나 집어넣었느냐 하면은 여기서 검찰이 반발하게 된 것도 바로 이겁니다. 이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해가지고 예컨대 영장을 청구하기 전부터 그 범죄를 인지를 해가지고 수사 착수할 때 공수처에 보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번 조국 수사에서도 밝혀졌지만 검찰이 법무부와 청와대에도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수처에는 보고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이게 상급기관이라는 이야기인데, 법에도 없는 불법 수사기관이 검찰이라는 국가 공식 그리고 최종적 기소권을 가진 수사기관
위에 상급기관으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고를 받겠다는 겁니다. 이런 얼토당토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 그래서 법조계에서도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는 이 부분이 나오자 이거는 못 참겠다 해가지고 어제 오후 기자들에게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검사 25명과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되어 고위공직자에 대해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 기구다. 그런데 전국 단위의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 수사의 컨트롤 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수처가 검경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 조직 체계 원리에 위반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전국 단위의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 수사는 여기에 검찰이 수천 명, 경찰은 10만 명이 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조직을 검사 25명으로 조직된 공수처가 어떻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통제기관이 될 수 있느냐. 상급기관도 아니다. 그런데 수사 착수 단계부터 그 내용을 보고하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쉽게 말해서 옥상옥을 만드는 것이고 정부 조직 체계의 원리에 반한다. 이게 국정농단입니다.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밀실에서 야합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더구나 국민들을 무시한 것 아닙니까? 이 정도를 지금 수사기관을 통제하는 별도의 기관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이것은 천지개벽이 될 만한 사안이고, 적어도 선진국이면은 몇십 년 동안 논의해도 결론이 안 나올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걸 슬쩍 끼워 넣었다 이거죠. 저는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공수처 설치는 정권 연장의 목적이 있으니까, 불법성이 있으니까 이것은 논의하는 것부터가 헌법 파괴 행위고, 이것을 변칙적으로 통과시킨다면 이 자체가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대통령 탄핵 사유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검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정도의 위협사항을 강행한다면은 이거는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됩니다. 누굴 수사를 하느냐? 문재인 대통령과 여기에 관련된 이 이른바 친위 쿠데타 기도 세력에 대해서 이건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완곡하게 설명을 했지만 전날이니까 24일입니다. 24일 자유한국당을 뺀 이른바 4+1 협의체는 기존 공수처 법안에다가 윤소아 정의당 의원의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합의를 했는데,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 판검사 등 고위공직자의 범죄 혐의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을 슬쩍 끼워 넣은 겁니다. 대검측은 공수처가 검경의 검찰과 경찰의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받아야 할 이유도 없고,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은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과잉 수사를 하거나 문계기 부실 수사를 할 수 있다. 수사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국가 전체적인 반부패 수사 역량을 저해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대응 관계자는 또 이어서 검찰은 법무부 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 보고하지 않는다. 장시간 내사를 거쳐 수사에 착수하면서 공수처에 통보하게 되면은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를 임명할 수 있는 현재 법안 구조에서는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수사 기밀을 누설할 수 있는 위험이 높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렇게 했지만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과 여당이 자기들에게 유리한 수사는 시키고 불리한 수사는 뭉갠다 그럽니다. 은폐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법안과 이런 기구 설치가 여기까지 온 것 자체가 벌써 쿠데타적 사안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전체주의 독재 국가도 아닙니다. 전체주의 국가가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것을 추진하는 세력이 김일성파, 즉 적인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고 숭배하는 운동권 세력이 여기 게재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가 반역 수준입니다. 국가 반역 수준의 행동을 겁도 없이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더구나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검찰과 논의하지도 않고 몇 사람 사이에서 뚝딱뚝딱 해가지고 지금 강행 처리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것은 선거법 개정안과 더불어 명백한 쿠데타,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헌법 파괴를 하겠다는 데 대해서 이제 검찰까지 정면 반기를 들었으니까 이것 자체가 이게 아주 국헌문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국헌문란은 국가기관을, 헌법기관이죠. 헌법기관,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폭동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폭동이라는 것은 단순한 무기를 든다든지 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국가 공권력을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본다면 이것은 국헌문란의 일종의 내란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렇게 엄중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더구나 다른 무리수와 함께 같이 연동돼서 돌아가는데, 검찰이, 더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른바 적폐수사의 지휘자였고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신뢰한다면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이런 전례 없이 강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점잖은 표현을 썼지만은 그 안에는 엄중한 경고, 즉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마 이 정도의 반발을 한다면, 공개 반발을 한다면 이건 직을 걸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누구를 향한 것이냐. 이 모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강행하고 있는 데 대해서 이 자체가 지금 헌정 질서의 위기를 의미합니다. 헌정 질서, 이 정도 같으면 헌정 질서의 위기, 이것은 야당이 반대하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기소권을 최종적으로 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공수처는 보면은 자기들이 또 기소권을 행사합니다. 완전히 별도의 검찰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연말에 아주 긴박하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것을 다 무시하고 강행한다? 그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이 공식적으로 이제 친위 쿠데타가 발생했다. 야당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검찰, 국가, 공무원 여러분,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반역 상황, 그 반역도 종북 반역입니다. 대한민국을 김정은 밑에 무릎 꿇려가지고, 김정은 밑으로 들이밀어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말살하기 위한 전체주의적 발상의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고, 이것이 지금 북한 핵 문제와 같이 연동돼서 생각한다면, 간단하게 말하면 핵무장한 김정은 정권 밑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가가지고 김정은을 종살이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종살이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미 국민혁명을 주장하는 전광훈 목사 주도의 애국 세력은 지금 이 정권이 그런 목적으로 일종의 국헌문란 행위를 하고 있다. 반역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국민들이 반역을 진압하는 국민혁명을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검찰 그리고 야당이라 하면 자유한국당뿐이죠. 그리고 국민이 한편에 서는 겁니다. 한편에 서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행위가 이것은 헌법 파괴다, 헌법 유린이다. 그럼 우리는 자유권을 행사하겠다. 자유권이라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그 주권을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대한민국은 자칫 내전적 구도를 형성하게 되고, 이게 문재인 정권이 강행할 경우에는 아주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윤석열 검찰의 반발이었습니다. 이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느냐 아니면 자유를 지킬 것이냐, 이 문제가 걸린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정권의 반대 입장에 선 겁니다. 아주 으시시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단단히 결심해야 됩니다. 이 대한민국 호가 지금 비행기로 말하면은 난기류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배로 이야기하면은 폭풍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트벨트를 매고 단단히 각오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